칭칭나네 돼지나 칭칭나네 돼지나 칭칭나네 돼지나 칭칭나네 돼지나 칭칭나네. 나 푸른 한 그루 나무 넓은 하늘을 널 꿈꾸지 두 팔을 벌려 온 세상을 이내 품에 가득 잘 익었다. 잘 익었네. 야! 수박. 잘했네. 한 그루 나무 늘 한결같은 마음 하나로 비닐하우스에서 펼쳐지는 토종 발효 예능 토크쇼 비밀 없는 비닐 회담. 야, 본격적으로 뜨거워지는 날씨. 이럴 때는요, 사실 큰 나무 아래서 정자에 누워가지고 배를 두드리면서 청산. 그런 라인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수박 딱 들고 오시면 너무 이상적이다. 좋죠. 사실 요즘 농촌 지나가다 보면 정자 아래에서 장기 두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어머님들 이렇게 부채 붙이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냥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잖아요. 그 큰 나무는 쉼터입니다, 쉼터. 맞아요. 우리에게 휴식을 주는 존재이기도 한데요. 특히 노거수들은 농촌의 사랑방이기도 하고 공영 쉼터인데 오늘 이 노거수 이야기 따뜻하게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You want my love, I want you hard. Just for a minute, come by and let me feel it. Cause you want my love, I want you hard. Just for a minute, come by and let me finish on you. You want my love, I want you hard. Just for a minute, come by and let me feel it. Cause you want my love, I want you hard. Just for a minute, come by and let me finish on you. Summertime's dry, I need something to get around. 먼저 선생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 아니고요. 노고수를 찾는 사람들 맞습니다. 노차사 박정기입니다. 와! 어떤 모임입니까? 우리는 이제 노고수 매력에 푹 빠져서 시시때때로 이제 노고수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야,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세요? 부정기적으로 가죠. 저는 박정기입니다만 부정기적으로 갑니다. 깨알 개그 선생님. 예. 그래 이제 봄부터 여름까지 또 자주 가고 네.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사이에도 자주 갑니다. 요 시기가 조금 바쁘신 시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계절이 변할 적에 노고수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환절기 때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선생님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창구에서 온 강창원입니다. 역사 부분에 관심이 많고 그 해마다 그 주제를 정해요. 그 주제 속에 한 번은 노고수였고 그래서 관공서에서는 이 노고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게 액수로 궁금했어요. 그래서 창원시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 창원시. 예. 그래서 선생님 집에 전화하신 거네요. 선생님 성함이 창원이십니다. 신청이 선생님 집 아닙니까? 그게 창원입니까? 창원인데요. 창원이죠. 창원입니다. 내가 창원이요. 한문도 같아요. 원자도 근원원자. 근데 선생님은 운명이시네요. 그러니까. 창원에 있는 나무를 또 이렇게 또 사랑하시니까 또 이름이 창원이니까 더 와닿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면 노고수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다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오래됐죠. 와,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선생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숲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라입니다. 노고수를 찾으러 가는데 이렇게 딸랑딸랑 따라다니는 역할을 합니다. 야, 숲 해설할 때도 도움이 또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 그 노고수를 찾으러 가면 당연히 노고수는 정말 웅장하고 크고 멋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와! 그러니까 만화 주인공 같아요. 너무 귀여우시다. 네.
보다 큰 나무 같은 경우는 너무 크면은 이렇게 우러러 보게 되니까 와 하고 또 예쁜 나무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경우는 또 예뻐서 와 하게 되고 또 꽃이 가득 피는 경우에는 또 환상적이잖아요. 그럴 때 또 와 하게 되죠. 선생님 표현에서 뭔가 하게 됩니다. 너무 예쁜 표현이세요. 아, 베스트 감탄사도 있어요. 어떤 느낌이요? 김생인 베스트 감사사. 와, 말이 안 나온다. 이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만 말이 안 나온다는 감탄사를 하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군요. 반전이네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나무의사 협회 소속의 나무의사 김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함께 하시고. 이 나무가 아프면은 이 나무의사가 그 직접 진단기구하고 그 왕진 가방을 들고 아픈 나무 곁으로 달려갑니다. 나무는 올 수가 없으니까. 가서 이제 진단을 하고 수술을 요하는 그 심한 부나 상처가 생겼을 때는 이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야, 그럼 이제 그 의학 드라마처럼 네네. 메스, 예. CPR 막 이런 거 막 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톱? 예. 우리의 녹어수 보면은 그 동공 생긴 자리에 그 폴리우레탄 수지로 꽉 채워가지고 인공 수피류가 예쁘게 성형해 놓은 거 보셨을 겁니다. 네. 그게 외과 수술을 시행한 거예요. 성형도 하시네. 예. 저는 원래 조경 토목을 많이 했었어요. 네. 우리 전원주택 짓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돌로 조경도 해주고 나무도 심어주고 와. 이런 일을 했었는데 토목을 하는 과정에서 이 오래된 아주 저 아까운 나무들을 나무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이 제거하라 그래요. 아, 그거 만들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그 농장을 마련했어요. 이 나무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 나무들이 꽃이 피고 수세가 강해져서 제가 가면 손도 흔들고 꽃도 피우고 반갑게 맞이해줘요. 아니, 혹시 나무들이 너무 많이 살려주셔가지고 선생님도 녹어수처럼 300년 이상 사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아마 우리 그 자식들이 안 좋아할 거예요. 손자들도 그렇고. 자식 생각까지 하시는. 정말 푸르름이 넘치는 네 분과 오늘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녹어수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녹어수는 어떤 겁니까, 선생님? 이름 그대로 이제 오래된 나무 노목, 또 큰 나무 거목, 노목과 거목이 합쳐져서 녹어수가 되었는데, 네. 그랬을 때 채로 이제 100년이 넘은 나무, 또 그렇다고 해서 깊은 산 속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 생활권 속에서 만나는 그런 나무를 녹어수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나무, 정자나무, 당산나무 등의 이름으로 불리죠. 그러면 사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일 함께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고 또 수호신이기도 하고, 네. 서양에 이제 광장, 아고라, 아카데미가 있다면 우리는 일석삼조, 녹어수가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을을 가보면 네. 녹어수가 있는 마을과 없는 마을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아, 나무 때문에 살아가는 생각이 방식도 달라요. 다르다고요? 예,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요? 느티나무를 심은 곳, 그다음에 그냥 팽나무를 심은 곳, 네. 이런 거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생각은 좀 달라요. 느티나무는 그 성균관에 가면 그 느티나무 밑에 이 네모잡이 이 널쩍한 딱 평면이 돼가 있는 그 자책석이라는 돌이 있어요. 네. 그때 유생들이 공부도 안 되고 뭐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짝대기를 하나 쪼갖고 자기를 때리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올라가갖고 탁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깨닫치고 뭐 이래 하는데, 그래 마을에는 그럼 뭐 그게 왜 있지? 그걸 쳐다보면서 나도 출세를 해야 되겠구나. 그 조선시대 통치 이념이 성리학이잖아요. 네. 이 성리학을 그 강학하던 그 한교나 서원에서는 학자수라 해가지고 이 나무를 심으면은 집안이 번성하고 학자가 많이 나오고 큰 인물이 난다고 믿었어요. 네. 예전에는 학교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무슨 소리고 서당이 있었는데 하는데 서당 이전에는 또 학교가 없었잖아요. 그랬겠죠. 예. 그때 큰 나무를 심어서 큰 그늘 아래가 이제
강학 공간, 학교가 된 거죠. 그렇게 인류 3대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님, 또 예수님, 또 석가모니님이 또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다 나무 아래서 성찰을 통해서 이 진리를 설파했다는 거죠. 야. 공자님 은행나무 아래서, 예수님은 종려나무와 올리브나무 아래서, 또 부처님은 어디죠?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보리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느티나무를 심으면 이 집에 좋은 인재가 나온다. 지금은 이제 학원을 보내지만 그때는 나무를 먼저 심어서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다.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죠. 네. 저는 노거수가 나무 중에 살아남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네. 목표가 있게 딱 심은 나무네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또 달라집니다. 들어보니까. 네네. 이렇게 농촌에 가보면 네. 어르신들이 참 위로를 받는 곳이 진짜 노거수잖아요. 맞죠. 밑에서 어르신들 네. 뭐 나물 정리도 하시고 오. 이야기하고 또 화투 치시고. 너무 사랑받아요. 날 좋은 날에는 여기 모이셔가지고 정말 노래도 부르시고. 맞죠. 노거수 찾으러 가면 이런 거 많이 보시겠어요, 박정희 선생님? 그렇죠. 요즘은 에어컨 빵빵한 노인정에 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들 만날 수 있고, 또 농작물을 잘 되는지 또 확인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많이 찾게 되는데, 그 어르신들이 이제 앉아서 뭐 바둑을 두신다거나 담소를 나누고 계시거든요. 네. 가서 인사드리면 너무 반가워해 주시고 잘 왔다 하고 또 막 이렇게 나무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하듯이 설명도. 막 해주시고, 이분들이 이렇게 나무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시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 같이 재밌게 얘기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인정 안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노인이래요. 네, 표현이. 노구수 아래에 있으면 어르신들도 나무가 이제 500년 이상 되었으니까 자기는 그 나무 아래 있으면 청춘이래요.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진짜. 내 나이를 잊게 만드는, 나도 어디 가서 어리게 느껴지시는 그런 거잖아요. 자부심이 대단하세요. 노거수를 지키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는 이게 우리 마을의 이제 상징목이고 네. 그 정신적 의지주의이기 때문에 이야, 저는 예전에 이제 어떤 취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마을의 노거수가 고사해서 마을 분들이 다 우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마을을 잃은 것처럼 다 우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어려서 그 의미를 잘 몰랐거든요. 큰 나무가 잘려 나간 그런 슬픔을 되새겨 보면은 아주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네. 조금 슬픈 거는 옛날에는 나무 밑에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또 어르신들이 줄어들고 또 그 찜질방 목베개 나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없더라고요. 네. 낮잠을 주무시는 어르신들이 안 계신다. 줄어들고 뭐 이런 있다. 이런 것도 또 느낄 수가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뭐 생물학적이나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노거수는 또 따로 있나요? 그렇죠. 이제 우선 노구수는 아주 외형이 커야 되죠. 이걸 이제 재원의 우수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더 역사 문화적인 가치, 또 경관까지 아울러서 이제 보존 가치가 높으면 노구수가 보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보수는 또 품격이 있습니다. 금메달에 해당되는 건 국가에서 지정한 천정기념물. 금메달. 네. 은메달에 해당되는 거는 도에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도기념물. 동메달은 시군보수 이렇게 됩니다. 우리 청락 MC는 사이즈는 정말 천연기념물 나무. 저는 갈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수령이 미치지 못합니다. 수령이 적게 살았어. 아쉽네요. 빵만 좋은 느낌. 청년이라는 것이 좀 아쉽다. 그래서 또 수령이 미치지 못한다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나무가 100년을 살면 저절로 이렇게 두께가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처음으로 얘를 이제 노거수까지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나무는 우리 사람은 이렇게 청소년기에 이렇게 아주 자라잖아요. 네. 근데 나무는 일생 동안 수백 년 동안 자랍니다. 계속이요? 계속 자라고, 노거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라던 나무가 노거수 반열에 오르면 옆으로 퍼져 자랍니다. 가지 펼치니. 그다음에 더 또 나이가 들게 되면 아예 땅을 향해 낮게 또 자라게 되죠. 우리 예전에 그 동화책이었나요? 제과 콩나무 같은 애는 아주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걔는 노거수 반열에는 못 드는 친구인 거네요, 그러면. 아직 뭐 작년일 적에 그렇게 자라는데, 또 하나는 이야, 신기하다. 노구수는 이제 몸통 줄기에 아주 깊게 패인 주름살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죠? 얼굴요. 네, 그렇게 하는데
또 이게 나무 어르신 수염이라는 유주도 있고. 수염도 있어요? 어린 나무는 수염이 맺힙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노거수를 통해서 굵은 그 가지가 뻗은 방향을 보고 동서남북 그 방위도 알아낼 수가 있고. 예? 이야, 나침반 역할로요? 방향도 알 수 있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남쪽으로 그 뻗은 가지가 굵고 또 폭이 넓습니다. 일조량이 많고 일사량이 강한 남쪽이나 남서 방향으로 더 많은 성장을 하게 되지요. 우와. 그러면 딱 남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이 서쪽이 되는 것이고 왼쪽이 동쪽이 되는 것이죠. 야. 네, 아니 그렇다면은 이걸로 뭐 날씨 같은 것도 유출해 볼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노구수의 그 가지 저 폭을 보고 네. 마디 폭을 보고 그 폭이 좁은 곳이 있고 넓은 곳이 있거든요. 좁은 곳에서는 이 가지가 자란 해에는 굉장히 가물었구나 하는 기후도 우와. 유추해 볼 수가 소름. 있습니다. 대박. 본의 아니게 역술인처럼 이렇게 딱 나무 보고 작년에 비 많이 왔지요? 작년이었어. 이전에는 기상대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노구수 잎이 나는 것, 꽃이 피는 것, 이 상태를 보고 날씨와 계절을 가늠을 했거든요. 나무는 특히 노구수는 환경의 지표이고 계절과 날씨를 가늠하는 농경시대 때 아주 유용한 수단이었습니다. 청락 씨 지금 이거 스마트폰으로 자기는 날씨 보고 그날 일을 할 거 결정하지만 옛날에는 나무 보고 결정했어요. 근데 스마트폰도 틀려요. 비 안 온다는데 비 오고. 맞아. 그래가지고 축사 정리했는데 그지? 그렇죠. 너무 화나지. 지붕 열어놨고 외출했는데 비 온다고. 아버지 전화 오시고 지붕 닫으러 가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정말 들어보니까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 계신 나무들인데요. 이렇게 나무가 중요한데 경남에 남아있는 노거수들 어느 정도 종류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경남도 느티나무가 제일 많죠. 우리는 왜 느티나무로 많이 하셨을까요? 너무 티나잖아요.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느티? 지금 아재 개그 굉장히 좋아하시는 제 스타일이시네요. 너무 티가 나니까 느티나무. 예. 우리나라에서 보수로 지정된 나무가 14,000여 그루 정도 된다고. 맞네요. 그중에 이제 7,000여 그루가 이제 느티나무를 하니까 이 정도 되면 너무 티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너무 티나는 느티나무 아이가. 그게 이제 종에 따라서 크게 또 오래 사는 나무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나무도 있잖아요. 예. 무궁화는 오래 안 살잖아요. 근데 전 너무 신기한 게 이 노고수를 찾는 사람들 다 회원이라 하셨잖아요. 아재 개그에 반응하시는 거는 청락 씨, 나, 우리 선생님밖에 이 감탄 역할. 좀 약간 아재 개그 지겨우십니까? 창원쌤 어떻습니까?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게 개그입니까? 그것도 개그라고. 김재현 선생님이 좀 잘 안 웃으시는 이유는? 노구수가 아주 점잖하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희 선생님 아직 정기를 못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니 이게 노고수를 이렇게 안고 또 몸통 줄기에 길어대 보면 네. 속삭입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예. 계속 아재로 살아라. 많은 사람을 웃겨줘라.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와, 이 나무는 진짜 내가 데려올 수 없지만 영원히 보고 싶다. 이런 나무들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 저는 나무만큼은.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에 가면은 그 은행나무가 9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900년. 고려시대 거란족을 물리친 은열공 강민천 장군이라는 분이 학문과 무예를 닦은 곳인데 네. 그 도로에서 한 800m 떨어진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어요. 방문객들이 산 중턱에 있다 보니까 많이 찾지를 않고 해서 그 생장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오히려 수세도 사람들이 강하고 많이 와서.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김해저 신천리 이팝나무라고. 이팝나무? 예, 요즘 지금 한창 하얗게 정말 풍성한 흥부전에 보면 박을 타니까 하얀 쌀이 그냥 산처럼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신천리 이팝나무를 보면 흥부가 박을 탔을 때 하얗게 나온 그 쌀인가 싶을 정도로 이야. 정말 하얗게 소복하게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조경에 관심을 가지면서
가로수로 많이 심게 되었죠. 그쵸. 가로수마다 그 이팝나무가 많은 거예요. 그 우리 청계천 서울의 청계천 그 공사할 때도 네. 그 이팝나무 가로수들이 우리 경남 사천에서 올라간 걸로. 아, 이거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또 경남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올려보냈다. 박정희 쌤, 노거수 정말 멋있다. 이런 걸 또 꽂을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원탑을 꼽으라면 원탑은 뭐 꼽겠고 예. 투탑은 꼽겠습니다. 누굽니까? 누구가 아니고 어느 어르신이 어느 있습니다. 어르신이십니까? 어디? 제가 정말 실수를 하네요. 예. 어느 님이십니까? 합천 구정리 느티나무 또 창원 가술리 상수리 나무를 꼽겠습니다. 이 생태적으로 좀 건강하니까 또 시각적으로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또 도로 또 건물 비닐하우스 뭐 전봇대 같은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눈을 즐겁게 한다 정도는 좀 성에 차지 않는 마음까지 즐겁게 하는 그야말로 그림 같은 나무. 진짜 한 폭의 그림이다. 저는 특히 이제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예. 고향에 있는 당산나무를 찾아갑니다. 아주 밑동뿌리가 땅을 움켜쥐고 있는 그 역동성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늘을 바쳐든 보람한 줄기를 또 장대한 줄기를 바라보는 것만 해도 힐링이 네. 되고 고향 마을 당산나무 앞에서 이렇게 하고 바로 아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선생님 1분 만에 그 정도의 기운이 우리 강창호 선생님 가시는 데 있습니까? 꼭 찾아가는 노거수. 웅천에 다 있어요. 옹천에요. 예. 이 나무를 내가 옛날 지도를 보고 1872년도 지도 신당이 이렇게 두 개가 딱 그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찾아갔는데 그 자리를 찾아가신 예. 거예요? 제당이 있고 나무는 푸조나무였어요. 오래된 푸조나무가 그 동네 출신 무당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대신 관리해도 되겠느냐. 아, 이 나무를? 그래서 그걸 싹 자기가 자기 돈으로 다시 부활을 시켜놨어요. 전국적으로 그 나무를 보러 하루에 한 50명 정도 와요. 지금요? 네. 나무가 소원을 혹시 들어주나요? 기가 보통 기가 아니에요. 와. 느껴집니다. 가보면 그럼 강창호 선생님도 가끔 가세요? 나 가죠. 아, 그래, 어떨 때 내가- 가십니까? 어떨 때? 아니 괴로울 때 있잖아요. 힘들 때. 마음이 내 이것도 뜻대로 안 될 때? 응, 뜻대로 안 되죠.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 예. 묘한 기운이 있어요. 말씀 들으니까 또 너무 가보고 싶다. 저하고 같이 가요. 어제도 안 가실 겁니까? 아니 왜 잠깐만요. 노거수를 찾는 사람인데 왜 거기만 혼자 가셨습니까? 아니 못 가보셨다는 거 가까운데? 혼자 기운 받으시려는 거 아닌가요, 강창호 근데 선생님? 네, 나눠주세요. 아 김재쌤 처음으로 거기가 나눠서 노것을 몰래 찾는 사람들 아니에요? 노물들. 혼자 가셨네요. 와, 아니 근데 들어보니까 세금을 내는 노거수가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우리 지역에도 있죠, 그죠? 그래요? 예. 그 고성 만면 삼랑리에 이제 임진왜란때 배를 묶어 두었다 해서 예. 정성목이라 불리는 푸조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이동수 씨라는 분이 당신의 땅을 희사를 해서 김신목이라는 이름을 등기를 해서 이 푸조나무가 자기 땅을 갖게 돼서 세금을 내는 나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옆에 돌탑 쌓여져 있는. 네, 맞습니다. 아시네요? 저희 집 앞이에요. 제 고성군 마흔면 살고 있습니다. 거기 맨날 재 지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 지낸 그 재를 지내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405평입니다. 아, 맞습니까? 405. 오늘부터 들하고 지나갔어요. 평수가 비등을 받은 게 405평. 근데 이게 동재를 모시는 예. 당산재를 모시는 비용을 김신목이라는 등기를 가진 땅의 소출 작물을 가지고 그 마을 당산재를 모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당산제 지내는 것도 봤거든요. 네, 어때요? 지나가다가 엄청 경건해요. 그 빨간색, 흰색 그 리본도 달고. 와, 소원 한 번 안 빌어봤어요, 지나가면서? 오늘 가서 빌라고요. 잘 되는 거 아니야? 기운 좀 줘요. 사실 오늘 가다가 찾으려 했는데. 바로 말씀을 하시니까 대박이다. 너무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나무라는 것은 인간이 처음으로 다가갔고 또 인간과 함께 계속 해왔다. 야.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 마을 앞에 심었고 이게 이제 마을 앞에 심어놓고는 이름을 붙여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네. 자기 호를 붙여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창원에 가면 태촌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네. 거기는 그 노고수가 두 그루가 있어요. 하나는 느티나무고 하나는 회화나무입니다. 그래 회화나무 밑에는 개헌정이라는 이름을 딱 써놨어요. 개헌정. 돌에다가. 아. 나오겠잖아. 이제 그 회화나무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호예요. 그 정도로 아낀다는 거죠? 그렇죠. 회화나무는 원래 그 임금이 하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화나무였어요. 그러니까 뭐 회화나무가 있는 공간은 대체적으로 이제 정해지는데 수당이 있거나 한교가 있거나 그걸 또 의미하네요. 그렇죠. 와, 너무 신기해. 그다음에 뭐 절이 있거나 그때만 그 나무가 있다. 예, 그런 곳에만 심을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노거수를 찾으러 가면 아, 여기 뭐가 있었겠구나. 이것까지도 그렇죠. 멀리 보시겠네요. 이 동네에 예를 들어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양반이었겠구나. 어머, 가서 유물까지도 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올 것 같다, 이 동네. 예,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아, 지금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오늘 그냥 오래된 나무의 아름다움, 이 정도가 다일 거라고 사실은 생각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오시니까 역사 학자님들과 진짜. 우리 강창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느티나무가 많다 하셨는데 이웃나라 다른 나라들은 또 다른 나무를 또 많이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제가 일본에 갔더니 농나무라고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중에 월련공주라는 월련공주. 네, 네네. 정말 한 7,000년 된 삼나무다 하더라고요. 저도 여행 갔을 때 네. 그쪽에 이제 한번 데려가 주셔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약간 그 기온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험이 너무 느껴져서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약간. 잠깐 나무가 7,000년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그냥 죄송합니다. 그분은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하고 같이 것 같은데요? 그분은 이제 공룡하고 같이 이제 옆에 알 이렇게 놓으시고. 대박. 김재현 선생님 보시기에 다른 나라랑 우리 노고수가 좀 다른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제가 2014년도에 그 중국 광시성에 계림에 있는 그 대용수 나무를 보고 왔어요. 네. 그 수령이 한 1,400년 됐는데 거대한 녹색 우산을 펼친 것 같이 와, 표현이. 아주 막 수간 폭이 32m나 되고 하는데 이게는 이제 자라다 보면 가지가 처질 거잖아요. 그렇죠. 처지는데 가지에서 이 그 지주근이 내려와요. 그 가지를 받쳐줄 만한 이 우리 파이프 받쳐놓은 것처럼 네. 지주근이 내려와서 땅에 박는데 그럼 마치 우리가 그 건축할 때 그 동바리를 받쳐놓은 것처럼 우리 어머. 건축할 때 받치는 그 동바리라 그러거든요. 신기하네요. 받쳐놓은 것처럼 계속 확장을 해 크는 거예요. 이 그 나무는 자기 생장 조건만 맞춰주면은 뭐 수명이 없다고 봐요. 계속 자라기 때문에. 야, 선생님들께서는 그럼 이제 다른 나라도 가시면은 나무를 통해서 그 나라의 역사도 또 추측해 보실 수 그렇죠. 있고 나무가 그냥 한 그루의 나무 정도가 아니었네요. 너무 재밌는데요,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나무를 하나 탁 사진을 보내주는데 가보자 이래가지고 간 데가 그 우영우 팽나무가 만들어진 거고 아, 그럼 드라마를 보고 말씀하시는 아니요 훨씬 전에. 훨씬 전에 그 나무가 이 나무. 지난해 뭐 아주 뭐 우영우 드라마 이후에 창원 북구리 팽나무가 홍역을 알았죠. 그래서 그게 지금은 남양동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있었던 나무는 두 그루 다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을까 죽었더라고. 다 베어놨더라고. 성백공사 하는 그 성백 안에 푸조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이걸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겠는데 항상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 나무가. 안타깝습니다. 개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무합니다. 나무합니다. 당신은 나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곡마을에 사는 전상훈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쓰고 아버지 때 쓰고 지금 현재 제까지 쓰고 있는 숫돌입니다. 예, 옛날에 그 부엌에는 식칼을 갈거나 그 낫을 갈 때 사용하는 돌입니다. 재질이 황암이라고 들었는데 돌이 단단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 그 어떤 뭐 잔치날이나 그 명절 되면은 동네 남자분들이 전부 다 그 집집마다 그 칼을 가지고 칼 가는 걸 그 일례적으로 그렇게 했죠. 해온 걸 봤지. 예, 우리 집 마당에 그 위치한 한 200년 가까이 추정되는 우물입니다. 낫을 가는 그 전용 자리가 있었는데 그 우물에서 물을 떠서 아버님이 계속 갈고 나도 현재 갈고 있습니다. 파이템에서 나오는 물은 깨끗하고 식수로는 사용을 하지 못하지만 흐르는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동설한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고 또 삼복더위 그 여름철에도 항상 그 차가운 물입니다. 옛날에 그 물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인정하는 할아버지께서 그 동네 분들에게 다 사용한 그 공동 우물이었고 지금은 아랫집에 계시는 할머니가 그 빨래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저는 텃밭에 작물에 물 주는 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사용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사용하시고 또 제까지 3대에 걸쳐서 계속 사용해온 추억에 남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식들이 계속 보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날 그날